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일에 찾아뵈니까요. 정이 새록새록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월이 이제 곧 시작되죠.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주식에 너무 신경 쓰시다가 가정을 소홀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인데요. 강연에만 아니면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요. 못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나 참 많이 웃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예, 가정을 소홀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예, 애들로부터 조금 해방된다는 생각에 웃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요, 여전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장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은 시장은 상승 가닥 속에 있다. 결국은 낙관적 관점 유지하시라는 얘기 계속 드렸는데요. 자, 이 낙관적 관점의 유지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대외 변수적 요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PMI 지수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하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요, 이런 거 전혀 동요를 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중국 증시도 드디어 이제 4,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 오르는, 결국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 뭐 때문일까요? 어떠한 악재도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굳히고 있는 장.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글로벌이요,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즉 위험자산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 그것이 지금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웬만한 악재는요, 악재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증시 자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들도 모두 오르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증시도 이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툭 악재가 하나 툭 터져 나와서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급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또 궤변론자들이 얘기를 했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이제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빠질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못 간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궤변입니다. 왜냐하면요, 코스피의 모든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못 갈 요인인지 참 그들에게 스스로 다시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코스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고 코스닥은 다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요.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도 쉽게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럼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보면요,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많아요.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FOMC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회의가 있어도 시장을 쉽게 누그러뜨리거나 시장을 숙연하게 만들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글로벌 초저금리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마스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제 서울 모터쇼를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 가면서 좀 실망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산업이 조금 다른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순수 일렉트로니카, 즉 퓨어 일렉트로닉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순수 전기차까지 모두 나와 있는 반면에 기아나 현대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기아 현대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니냐는 글로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었는데요. 지금 이 서울 모터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상해에서
국제 모터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모터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짚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 얘기 잘 들으시면서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을 말하다 36강째입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자, 계속 제가 36강, 이제 100강까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36강의 주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준비한 PPT 화면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 티고 5카는 차의 내외부 모습입니다. 자, 이게 SUV 차량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중국 업체의 차량이에요. 굉장히 잘 나오죠. 마치 뭔가 좀 우리나라의 산타페가 아니고 그 차에 투싼이 있잖아요. 투싼 구형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실내 내부도요. 투싼의 그때 전형적인 실내 내부, 그러니까 구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이들이 참 많은 부분을 모방해갔다, 베껴갔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저기 도어 트림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요, 거의 부품이 똑같대요. 도어 트림 쪽의 부품이 똑같다는 것은 지금 지금 중국 내 로컬 업체들의, 그러니까 그 부품주들이요, 거의 한국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부품주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 차의 모습을 보고 완성차 쪽은 좀 침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보호받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또 중국인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완성품 쪽에서의 모습들이죠. 그들이요, 중국이 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임금이 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 중산층이 많이 늘었죠. 중산층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주식시장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화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질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화된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들도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급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에 출품된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였고, 그걸 오늘 하나하나 풀어서 또 계속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길리 GX7이라는 차예요. 이것도 역시 미쯔비시의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미쯔비시의 바로 SUV 차량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실내 내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베끼기 수준에서 이제는 많이 발전을 해서, 처음에 베끼기 할 땐 참 좀 어이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조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조잡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자국 내의 제품들, 즉 자국 내 부품 회사들을 많이 섭외하면서 조잡한 수준은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레이트 월 H6라는 것의 또 중국 자동차입니다. 그 내외부인데요. 자, 이 차도 지금 국내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의 SUV 차량을 많이 베꼈어요. 자, 흔히 보입니다. 지금 공조라고 하죠. 에어컨 나오는 구멍인데, 저게 동그란 게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면 아우디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아우디의 공조 시스템. 저것이 이제 저렇게 동그랗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그 아우디 차량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Q5라고 합니까? 그런 차량들하고도 좀 많이 닮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서도 그렇고, 헤드라이트, 리어램프 쪽에서도 결국은 조금 많이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뺏기기 수준, 참 놀랍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왜 이런, 그러면 이 중국 내 로컬 업체들이 SUV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도표에서 해답은 나옵니다. 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SUV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65.3%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MPV, 그리고 세단, 이렇게 있는데, 자, 세단 쪽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중국은요, 땅이 굉장히 넓은 대륙국가고, 굉장히 사막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사막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오지도 가야 되고, 아직은 비포장 도로도 많아요. 그 SOC 산업이, SOC가 제대로 개척이 안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포장 도로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시골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우리 예전에 한참 그때 그 모습이에요. 도시에서 뽑은 차를 시골로 가져가서 막 그 촌에 이제 명절 때 찾아뵙다 보면 논두렁 게 빠지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만큼 도로가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는 곳을 가다 보면 흔히들 빠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선호했던 게 뭐냐면 SUV 차량이었죠. 결과적으로 어떤 길이라도 좋다, 길이 아니라도 좋다. 이런 카피 문구도 있었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SUV 차량들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결국은 아직은 도로 사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굉장히 땅이 넓다. 즉 대륙 국가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기아차입니다. 스포티지 R의 내부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차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자,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가격 그 내부하고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가격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국 차가 침해를 분명히 이 기아차 쪽이나 현대차 쪽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글로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MW나 그다음에 아우디,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쪽에서도 침해는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뺏기기의 징수입니다. 이번 그 상하이 모터쇼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차가 무슨 차로 보이십니까? 혹시 랜드로버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드시진 않나요? 자, 랜드로버 이보크라는 차량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이름도 랜드윈드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저기에 로버자만, 윈드자를 떼고 로버자만 붙이면 이거는 완벽한 랜드로버 차입니다. 누가 봐도 랜드로버 차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라면 참 허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랜드윈드 X7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거의 뺏기기 수준에서 지금은 그 수준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차입니다. 딱 보는 순간 어느 차가 딱 떠오르시죠? 예, 산타페입니다. 한국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와 비슷한데요. 자,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로고도 H자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차의 이름은요, 이름조차 비슷합니다. 성따페이. 그죠? 산타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뺏기기 수준이 놀랍다는 것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스마트 포트라는 차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벤츠 스마트카하고 똑같이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 포트라는 차가 아니고, 요게, 바로, 이제 ZOTYE라는 E200이라는 전기차예요. 전기차인데, 자, 요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벤츠의 스마트 포트카는 호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벤츠 왜 요새 최근에 들으면 2인승차 조그만한 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 이 지금 그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자, 이게 벤츠의 차인지, 그 다음에 자국 내의 차인지 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요 차도 SUV 차량입니다. 근데 중국 차량이죠. 자, 저 마크 보시면요, 현대 에쿠스의 마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독수리 날개 모양이고요. 그래서 장안 CS75 내부를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 자, 굉장히 이제 SUV 차량들도 그들이 만든 SUV 차량,
조립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립품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자, 이 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스포츠카인데요. 제로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기차인데 불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낸 중국의 야심작인 GN2K50이라는 차입니다. 그런데 옆모습을 딱 보고 있자니 뭐와 비슷합니다. 바로 아우디 RX8이라는 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 그들의 한계치, 기술력의 수준은 굉장히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전기차 스포츠카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들은 이미 전기차 스포츠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휠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휠 베이스의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아차 K7의 K9, K7의 휠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들은 여러 군데서 조합해서 짬뽕해서 뭔가를 하나 펄럭 만들어내는데 그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것이 지금 기술력과 결목돼서 접합되어서 결국은 전기차 스포츠카가 나왔다는 것도 참 놀랄 일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제 이들이 본격적인 자동차 산업에 그것도 저가 공세로 들어온다면 자동차 산업에 침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는 늘 이것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침해도 온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말하다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오게 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의 영역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산업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도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차로 보이십니까? 페라리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페라리. 페라리로, 앞모양은 분명히 페라리로 보이실 겁니다. 저 앞에 마크도 페라리하고 비슷해요. 그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라디에이터 쪽에 있는, 그러니까 본네트 쪽이죠. 있는 마크가 페라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뭐와 닮았느냐 하면 포르쉐와 닮았죠. 그러면 반페 반포입니다. 그죠? 포르쉐, 반 페라리죠. 그래서 반페 반포라고 불리는 차량인데, 자, 이 차가 중국 내에서 만드는 차입니다. 현지에 직접 가본 친구의 얘기로는요,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페라리 부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 페라리 부스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 차가 딱 나오는 순간, 아하, 중국이 정말 이제 정말 뺏기기에 정수, 진수, 결정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꼈답니다. 자, 이 정도 차가 되면요, 뺏기기 해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라도 이 정도 차가 된다면 한번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스포츠카에 대한 호기심이 좀 사라졌을 뿐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어렸다면 이 차에 대해서 막대한 호기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자동차 산업에 어느 정도 뺏기기 수준에서 이제 기술력을 접목한 그런 부분까지 그들이 발전했다라고 밖에 이제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현대차의 내부입니다. 아까 전에 SUV 차량에서 보면 이 현대차의 내부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 자국 내 제품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분명히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익을 말하다를 보신 분들이라면요, 현대차, 기아차 완성품 쪽에서의 중국 수출, 그러니까 중국 이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 및 증가율 추이입니다. 자,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증가율도 늘고 있죠. 그런데 뭐가 또 늘고 있는가 하면요. 로컬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자국 내 로컬 업체들이죠. 글로벌 브랜드도 아니고 그 로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이 충분히 자력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걸 왜 이런 사진들만 쭉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까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근데 그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어떤 낙폭이 과했고요.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을 나 싸니까 사 이러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이제 침해, 중국 내 뺏기기 업체들의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현대차, 기아차로서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의 어두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자, 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호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완성차, 그죠? 완성차가 있습니다. 완성차가 있고요. 완성차가 있습니다. 완성차가 있는데, 예, 잠시만요. 자, 여기에 완성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완성차 쪽은 거의 지금 세 회사죠. 현대, 기아, 쌍용입니다. 근데 이 현대, 기아, 쌍용이 모두 준비 못한 게 뭐냐면 이 준비하지 않은 시장이 뭐냐? 바로 미래차 시장이에요.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쌍용차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쌍용이 티볼리에 대한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죠? 티볼리 소형 SUV 차량 그 티볼리 쪽에서 인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쌍용의 마힌드라 회장이 여기 인도 회장이죠. 그죠? 마힌드라 회장이 지분을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도깨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상한가, 한 번 거의 마이너스 9%, 또 오늘 상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지금 주식을 받겠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술적 반등의 영역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담보해가는 영역인지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요. 그럼 이들이 지금 만약에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사진 보셨다시피 중국 내 업체로부터 오히려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기술적 반등 영역대다. 결국은 다시 꺾여 내려오는 자리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제가 왜 예병군 전문가가 자꾸 나와서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안 갑니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 계실까 봐 얘기 드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도 지금 현재 안 좋아요. 크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노사분규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임금 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라인 쪽, 즉 국내 라인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데 이걸 해외 라인 증설 쪽으로 더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미국 쪽에 해외 라인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보면 더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품업체입니다.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와 미래차와 연관된 부품업체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바로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이 얘기 작년도부터 강조드렸죠. 그런데 이 경량화에 관계돼서
현대차 쪽에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현대 EP라는 회사죠. 그 현대 EP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EP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도 현대 EP를 강조드렸으니까요. 현대 이 EP가 얼마나 좋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작년도에 2014년도에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7,800원과 그 밑에 6,800원 사이, 1,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은 최근에 11,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한 주식,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한 이런 미래차 쪽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차량 경량화 쪽의 업체, 에코플라스틱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에코플라스틱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계속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지금도 상승 크게 했다가 조정 들어왔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회사 있습니다. 화신테크죠. 화신테크. 자, 이런 회사들도 강한 상승세에 있었고 조정 들어왔고 이제 재상승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래차, 전기차의 시장과 그 전기차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바로 뭐다? 차량 경량화. 전기차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무게를 줄여야 이 전기의 연료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도 결국은 미래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전기차 섹터들하고 미래차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충전소 건립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미래차 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차 쪽은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이들이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기아가 내년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고 하죠. 올해 아니고요. 내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늦었다. 그들이 노사분규를 하고 있을 동안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은 전기차,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이브리드 카 차량을 뛰어넘어서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퓨어 일렉트로닉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답답해졌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자,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려고 듭니다. 바로 뭐냐?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뛰지도 못하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날개를 달고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로.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전기차보다 더 수월하고 더 연비가 안 들어간 시스템. 그게 뭐냐면 수소차예요. 수소차인데 그 수소차가 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수소는 연료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물로 가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을 융합해서 이 수소는 거의 폭탄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 폭탄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폭탄. bomb. 그죠? bomb. 그죠? 그런데 이 수소가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차량은 어떤 컨디션을 가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몇 가지 오만 시험 테스트와 극한의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는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솔린이라 불리는 연료가 있고요. 휘발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경유가 있습니다. 그죠? 경유가 있고, 또 하나 이제 LPG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것들의 폭발성이라 그래 봤자요. 휘발유는 폭발성 2m 이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휘발유는 그렇다 치고, 경유, 거의 폭발력 떨어집니다. 경유는 폭발 행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때우는 식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습니다. 자, LPG, 폭발력, 반경 5m 이내입니다. 그죠? 수소는요. 수소는 폭발력이요. 반경 킬로를 넘어갑니다. 자, 이거 싣고 잘못되면요. 내 주변에 다 죽입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농축을 시키고 압축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갈 수 있다? 어렵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힘든 얘기예요. 얼마만큼 차량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각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있는 얘기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에 있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아요. 중국의 침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중국향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완성차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침해 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지금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따라 붙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품주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글로벌 브랜드 쪽에 혹은 미래차 쪽에 부품 수출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업체들의 실적과 연계되어서 그리고 혹은 밸류에이션과 연계되어서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성장성 쪽에 대한 종목들이 나중에 결국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올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요. 강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강연을 갔다 왔는데 자, 1년에 여러분들 수익을 몇 프로 정도 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욕심이 크세요. 그죠? 50%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새 은행이자 몇 프로입니까? 은행이자 몇 프로예요? 3%대죠. 자, 연이율 3%대입니다. 그런데 50%를 바라고 계세요. 어우,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바라고 계세요. 그죠? 자, 이 수익들을 바라고 계시면서 제가 종목을 여쭤봅니다. 몇 종목 들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10종목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50%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이 10종목을 가지고요, 50%를 보려면요, 비중을 이만큼 나눠서 50%를 보려면 이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50%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10종목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10종목을 들어갑니다. 5% 이상 올라오면 자, 이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올라온 종목이 일단 거슬립니다. 그 종목이 예뻐야 되는데 그 종목이 거슬립니다. 왜? 사자마자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색 종목이 익숙치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올라오면 자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처지는 종목들은 전부 다 퍼렇게 멍들어 있는 종목들이죠. 파란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놔두고 자, 수익 난 걸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만 또 재투자를 하죠. 종목을 또 삽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반틈이 또 올라가고 반틈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진 건 또 내버려 둡니다. 그럼 떨어진 종목만 계속 많아지죠. 올라간 종목은 내 계좌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50%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죠. 욕심이죠. 자, 우리가 진짜 이런 욕심들은요, 거의 초등학교 때 부려볼 만한 욕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매매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50%대가 올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 열 종목을
들고 50%를 보려면 평균 50%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10종목 다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종목에서 100%, 200% 나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100%, 200%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못 들고 갑니다. 집중 투자는 확신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요. 이건 확신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10종목을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확신이 없는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라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50%까지 못 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50% 이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신의 투자로 바꾸려고 그러면 뭔가를 세심히 알아보고 누가 방송에서 누가 이거 사라 카더라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이거 사라 카더라 방송 안 듣고 뭐 카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 배제하고 확신에 찬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들어가면 이걸 평균 수익률을 50% 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래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딱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위험도 크지 않습니까? 위험은요, 차라리 이게 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한두 종목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이유를 찾게 되고 계속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종목을 들고 가다 보면 내 종목이 그날 내 종목 중에 하한가가 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혹은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지도 체크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방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속 처진 종목들은 놔둬버리죠. 올라온 종목들은 잘라버리고 결국 뭐냐? 파랗게 멍들어 있는 종목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중 투자가 확신에 의한 투자가 중요하다. 수익을 보려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보면 여러분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장기 투자예요. 분산 투자하는 전문가 여러분, 자기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분산을 왜 하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왜 못하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은요, 자,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주식이에요. 요번 장도 그랬죠. 자, 계단식처럼 실컷 올라가고 폭포수 떨어집니다. 이때 개인들은 매도를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단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2%, 여기서 3%, 여기서 또 따라붙어서 4%, 5% 이렇게 봐도요. 결과적으로 합산했는 수익률은 20%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딱 가다가 급락이 탁 나와요. 한꺼번에 20%를 잃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앞에서 실컷 5%, 3%, 2% 수익 봤던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급락 때 어차피 개인들은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0을 한꺼번에 맞아버리죠. 그러면 앞에 5%,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런 거 먹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요. 장기적으로 들어갔다라면 확신에 의해서 들어갔다라면 여기서 급락이 나올 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먹고 하다가 여기서 들어가 있으면 이게 급락이 나오면 못 끊어먹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추세를 탈 때 잡으면 이건 어디를 잡아도 무릎이다. 그러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어깨 익절가를 자꾸 높여가다 보면 이 추세를 걷고 떨어지는 어깨에 팔게 된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끊어가 여기가 또 무릎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 이거는 그때는 무릎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정수리가 되죠. 꼭대기. 상투라고 흔히들 부르는 거죠. 상투 물렸다라고 해요. 상투.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상투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 장기 투자, 그리고, 집중 투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집중 투자. 2번 장기 투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이분은 코카콜라라는 한 회사에 계속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예전에 영화 여러분들 그 주유소 습격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무서웠던 놈이요. 그 중에서 유호성이 제일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유호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다른 놈만 봐. 한 놈만 뺀다라고. 무조건 한 놈만 뺀다. 다른 애들 다 무서워도 걔가 제일 무섭습니다. 걔는 한 놈만 쫓아다니거든요. 그죠? 자, 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한 놈, 코카콜라는 한 놈만 주구장창 뺐습니다. 그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죠? 그렇죠. 그게 집중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 수익이 나중에 되니까 집중 투자했던 게, 자, 여러분, 1억 갖고요. 자, 분산 투자를 해가 10종목씩 나눠봅시다. 그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짜리 한 종목 100% 나와도 1,0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나머지 뭐 300 빠지고 400 빠지고 쭉 합쳐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펀드식 개념입니다. 자, 1억 갖고 집중 투자를 했어요. 10%가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을 벌은 거죠. 그죠? 10%만 올라도 1,000만 원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이 두 가지 말이 이제 반대적 개념으로 상존을 하는데요. 분산 투자해라 하는 개념과 분산 투자의 개념. 그 다음 또 하나, 뭐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 뭡니까? 수량으로 승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얘기 중에 더 맞는 얘기는 이 얘기가 더 맞는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는요, 결국은 리스크 방어적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 자산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전 자산에 들어와 계십니까? 위험 자산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그럼 아예 위험 투자 쪽으로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그죠? 위험 투자에 들어와 놓고는 안전 투자를 찾겠다.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분산 투자에서. 자, 워렌 버핏 장기 투자했죠. 코카콜라가 대공황이 왔을 때도 워렌 버핏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코카콜라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도 워렌 버핏은 그 코카콜라 주식회사의 주식들을 사모았습니다. 월급이 생기면 그리고 혹은 다른 데서 돈이 생기면 그는 주구장창 코카콜라 주식만 사모았죠. 대공황이 지나갔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코카콜라를 즐겨 먹는 시절이 계속 왔습니다. 공장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코카콜라의 그 짜릿한 맛, 그리고 쏙 들어간 여자 허리 모양의 여성 허리 모양의 그 병 모양, 그게 선호가 되면서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워렌 버핏은 10,000%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부호 계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는 얘기에 여러분들은 혹시 거꾸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나는 워렌 버핏을 알지만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나는 워렌 버핏을 알지만 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정말 돈 번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우를 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제에 대한 명확한 질문의 해답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꼭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건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웃으시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산업,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집중 투자와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시 보기 한다고 해서 돈 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하셔서 본인들 것으로 잡아가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아마 고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강연회도 잘 보셔서 자, 이런 자세한 얘기들, 정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 그리고 신문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제가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많이 오십시오. 제가 모든 짐을 풀어놓고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군이었습니다.